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에 나오는 한국갤럽 지지율 아무래도 좀 그 나오는 조사 중에는 좀 공신력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인용을 하는데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했습니다. 뭐 처음은 아니고 또 최저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20% 긍정 20%보다도 부정이 70%인 거 있잖아요. 이게 조금 눈길이 갔는데 저 정도면은 국정 운영을 하기 쉽지 않은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대통령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10명 중에 7명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온 것 같고 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한편 여러 가지 기조의 변화나 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대통령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다가오는 11월이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그에 맞춘 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뭐 인사라던가 또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조금 안 된다. 돌파구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당이나 정부나 인식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을 텐데요. 그 방법적인 부분, 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당정 간의 이견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특히나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해야 되는 보수 지지층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는 측면이 짙기 때문에 당정 갈등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의 뭐 서두에 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야당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공세를 할 때 여당이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야당보다 여당이 더 집요하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면 위로 계속 끌어올리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각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과연 정치적으로 대통령실의 보호막 역할이나 완충제 역할을 했는가 물론 뭐 나름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쓴소리를 한 것이겠지만 그 쓴소리라기보다는 좀 도에 지나친 비판과 집착들이 몇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뭔가 기조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 당 지도부도 지금처럼 야당보다 더 대통령 때리기가 이 한동훈 지도부의 전략이라면 이게 과연 당정이 이 상태로 순항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평가 이후 1위로 꼽힌 게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 여당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뭐 이게 맞는 공격이라면은 뭐 공격을 하더라도 방어를 해야 될 때는 방어도 안 해주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 체제이지 않았습니까? 네. 송영길 대표가 2달 내내 김혜경 여사 문제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된다. 김혜경 했으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대선 레이스나 그 진보층의 인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나 용산에게 쓴소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쓴소리를 하고 물맷에서 조율을 하고 뭔가 변화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차분히 보고 지켜봐야 되는데 언론 보도 나오면 이재명 대표보다 뭐 2.5배, 3배 더 김건희 여사를 한동훈 대표가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내부 총질이 아니라 자해적 내부 총질이 아닌가. 이게 예. 과연 서로에게 득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에도 영부인이 논란이었던 적은 꽤 있었던 것 같고 뭐 영부인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의 뭐 부인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 의원들조차도 계속 김건희 여사 문제는 좀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걸 보면 좀 다니면서 드는 민심이 그래서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했었거든요. 저는 또 TK 지지율이 떨어진 게 좀 눈길이 갔는데 뭐 여기는 계속 보수 텃밭 이렇게 보수의 심장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다 등을 돌려도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대구 경북이 부울경보다도 조금은 더 낮게 나오네요. 근데 20%대 지지율로까지 무너진 상태인데 저 정도면 보수 민심도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든 좀 대통령이 나서서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에 조금 실망한 게 드러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감이 끝나면 11월 초에 제2부속실이 설치될 걸로
많이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제2부속실 외에도 대통령께서 국민과 대화를 하거나 취재진과 기자회견을 할 때 아무래도 많은 언론이나 또 참여하는 국민들이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낮고 진솔한 자세의 대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고민들이 대통령실 안에도 분명히 있고 저도 대통령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여당 내부에서 계속 이렇게 파상 공세를 야당보다 더 퍼부으면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실도 보수 민심 우호적으로 받기는 힘들 거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뭔가 다 같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되면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많은 언론에서 공멸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사석이나 이런 곳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나 그 당시 내밀했던 이야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여당 내 야당을 자처했었지만 네. 이명박 정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청와대를 사사건건 흔들고 비판하고 집요하게 괴롭히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자산이나 상징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적 자산을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줬고 그런데 여당 내 야당 하겠다면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까다로운 야당이에요. 사실은. 네. 한동훈 대표의 예. 지도부가. 이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 관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을 돌아보며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관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을 지켰던 부분 그리고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공부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단순하게 여당 내 야당 했으니까 내가 따라가야지. 그런데 그 여당 내 야당이 진짜 야당보다 더 야당 같으니까 문제인 거죠. 네. 근데 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또 문득 생각난 건데 이명박 박근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당시 이제 대표를 불렀을 때는 원탁에 앉혔다. 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원탁에 앉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직사각형 테이블에 마주봤던 박근혜 김무성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네. 해석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원탁이 아니라서 제가 좀 심기가. 여기는 네. 좀 신기한. 근데 그건 너무 테이블이죠. 유치한 이야기죠. 예.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왔을 때도 제가 찾아보니까 네모난 나무 책상에서 간소하게 생수 한 병 떠놓고 긴밀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랬다고 해서 우리와 사우디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테이블 모양이 중요한 네. 건 아니다. 역대급으로 사우디와 지금 가까운 정부라고 평가를 받는데 저는 네. 그런 부분은 좀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심지어 그때는 아시겠지만 18대 총선에서 소위 말하는 친박계 학살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나 국정 운영에 선을 넘는 일은 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네. 임기 막바지 가서 예. 소위 말하는 차별하는 것이 좀 도드라지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 차별화를 용인하는 자연스러운 아주 정교한 상황이 맞물려 돌아갔는데 지금은 여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차별화나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이 너무 투박하고 우악스러워요. 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경북 지역의 어떤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이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 비호감도 1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웬만해서는 비호감도로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가 참 쉽지 않단 말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비호감도 1위가 나오느냐? 이거는 야당 지지자들이 비호감이다라고 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는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층이 그냥 갈라져서 예를 들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수 자체가 그냥 더 이상 정치에 지금 내가 많이들 예, 정치에 마음을 주고 관심을 싶지 않다. 안 두고 있고 피곤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나 예. 시청률 이 시사 방송에 네. 시청률도 많이 떨어진 추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지금 뭐 댓글로도 봐도 서로 약간 이제 비판하시는 댓글도 좀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의견이 엇갈려요. 이 어떤 지지층의 어떤 적대감이나 이런 것들도 여당 야당 지지층보다 지금 여당 내에서 뭐 소위 말하는 친한 친윤 지지층의 어떤 적대적 예. 감정이나 이런 것들의 온도가 더 높아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결국 톤 다운 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는 건 정치 지도자들인데 네. 지금 그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간다면 뭐 대통령도 계속 힘들 것이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대표 나름대로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 부정 비호감 1위가 계속 유지되면 네.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 이 선수로는 대선 못하겠다는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론을 조사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부정평가 이후 1위로 여전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서 한 얘기는 11월이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말로 중요한 선거 2건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이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막 불거질 타이밍에 김건희 여사로 계속 민주당은 물타기를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10월 안에는 조금 털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것 같아요. 근데 비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비교는 잘못됐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이 기소를 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관련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고 네. 이제 1심의 유죄 선고를 앞두고 있는 명백한 이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는 범죄 혐의들인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부정적 여론이 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또 돌파구가 필요하지만 네. 사법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무혐의로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함께 법적인 부분은 무혐의다라고 방어를 하면서 그러나 국민 여론에 맞게 이런 액션도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동일한 것 수준으로 여겨버리니까 여당 내부에서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미스이고 국민들에게 전혀 비교될 사안이 아닌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더 널리 막 심각하게 알리는 그런 부정적 나팔수 역할을 여당 지도부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를 요구하고 액션을 용산에 바라더라도 그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계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